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네, 잘 지냅니까? 잘 못 지내는 것 같아요. 왜? 보니까 JYP 얼굴이 제일 좋네. JYP 오늘 무지하게 피곤합니다. 나도 피곤한데. 다들 박평이 피곤해. 박병도 좀 피곤해 보이는데. 저도 어제 잠을 못 잤어요. 박병은 딱 보니까 피곤해 보이잖아 지금. 아니신 것 같은데. 짜증나 가득 얼굴에 짜증나 멀쩡한데 가득. 왜? 그러니까 있잖아. 멀쩡한데. 멀쩡해 보이고 네, 말이에요. 네. YG는 요새 좀 힘들 겁니다. 아주 좀 힘들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서. 뭐 팀장? 네, 팀장. 짜증나 팀장이지 거기도. 아, 저는 짜증나 팀장 아니에요. 되게 저는 아니에요. 선긋기. 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짜증내면 큰일 나요. 자, 두 짜증나 팀장 모시고 오늘 JYP가 힘겹게 방송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좀 읽을까요? 야호 땡땡땡땡님, 노마드랜드 편 들으시고 영화만 봐서 원작이 있는 줄 몰랐는데 말씀하신 대로라면 정말 아쉬울 뻔했습니다. 영화는 저에게 별로 와닿지 않았거든요. 미국의 주거 현실을 고발한다기엔 주인공이 지나치게 품위 있는 캐릭터여서 긴가민가 하며 보게 되었는데 원작과는 아예 주인공부터 다르다니 놀랍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팍팍하고 살기 힘들어도 자유와 존엄을 추구하는 독립군은 늘 있기 마련이잖아요. 영화는 그런 정도의 이야기로 봤는데 책을 꼭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책은 책대로 의미가 있고 영화는 영화대로 의미가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는 영화보다는 책이 좀 더 나았고 더 의미도 있는 텍스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YG가 뭐 언제 책보다 영화가 낫다고 한 적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런가요? 아, 그런데 저 여기서 할 말이 있습니다. 뭐? 그 노마드랜드 저는 댓글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오면서 댓글이 엄청 많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팟빵이랑 네이버 다 합쳐서 댓글이 이거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댓글이 엄청 많았는데 영화가 좋다는 둥, 책이 네. 좋다는 둥, 영화랑 책은 강조점이 달라서 같이 봐야 된다는 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도대체 나는 그걸 어디서 본 거지라고 생각했더니 카페에서? 독지가 카페에서 봤던 거예요. 아, 요새 우리 독지가님들이 막 얘기를 카페에서만 나누고 게시판 같은 데는 안 올려. 그러니까 그래서 썰렁해. 네. 그러니까 게시판만 보시는 분들 차별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뭐 근데 또 게시판에서 얘기했던 거 다른 데서 또 하시기도 힘들고. 맞아요. 같은 얘기를 두 번 하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댓글을 찾아오는 것도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게 카페에서 퍼와야 되나. 근데 그것도 다 모냥 빠지는 일이잖아요. 왠지 허락도 다 받아야 될 것 같고. 댓글 소개하지 마 그냥 그러면. 그럴까요? 댓글이 별로 없으면. 아, 그래야 될까 생각도. 아니 근데 너무 그 독지가 카페에서 이 노마드랜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풍성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갔었는데 그걸 다른 애청자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소개해드릴 방법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오늘 카페에 있는 글을 가지고 왔어요? 안 가지고 왔죠. 안 가지고 왔어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좀 모냥 빠지는 일이라고. 아하, 그게 왜 모냥 빠지지? 아니 그래 엄청 힘들어요. 도대체 거기는 또 글의 양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어떤 걸 가져와야 될지. 아, 지금 카페에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온다고 짜증내는 겁니까? 아, 그런 건 아닙니다. 큰일 날 소리. 그럼 여기 지금 노마드랜드 편 듣고서라고 되어 있는 그 댓글들은 뭐예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요, 딱 하나 있다니까요. 이거 야후 땡땡땡땡님. 아,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런 거예요. 뭐가 있냐면 JYP 목소리 아닌 것 같은데 누구인가요? 하님 그리고 야호 땡땡땡땡님도 다시 지난 방송부터 톤이 묘하게 다른 느낌을 받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중간중간에 평소보다 젊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누구야? 그리고 프린노즈님 오늘따라 JYP님 말투는 맞는데 목소리가 딴 사람 같아서 혹시 다른 분인가 하고 클립 제목과 내용을 다시 봤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그리고 대포소님도 우와 저도 느꼈어요. 전날 노래를 열창하신 걸까요? 그리고 접속님께서도 저만 느낀 게 아니었군요. 말투는 JYP 맞는데 응? 하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한두 분이 아니네요. 네. 왜 그랬을까? 저는 뭐 늘 똑같이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우리 그날 엔지니어- 현장에서 녹음하면서 전혀 이상한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음. 효가 넣나요? 심지어 젊어 보였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젊은 목소리가 젊은 들려요. 목소리. 젊은 목소리가 들릴 가능성은 없고요. 뭐 요즘 뭐 백신 맞았으니까 저도 아, 조금 기분이 좋아졌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때 백신 맞고 나서 되게 힘들 때 아니었습니까? 백신 맞고 하루 힘들었기 때문에 녹음할 때 힘들진 않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뭐 그날 기분이 좋았나 보죠. 미스테리하네. 미스테리네요. 음. 네. 자, 오늘 소개할 책은 정말 우리 뭐라 그럴까 소개 안 하면 정말 안 되는 우리가 소개 안 하면은 아니 이 책을 소개 안 하면 뭘 소개할까 싶은 네, 그리고 이미 애청자 분들께서도 뭐 읽고서 야, 이 책이 나왔는데 책걸상에서는 안 다루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자, 오늘의 책은 가주오 이시구로의 신작 클라라 앤 더 선. 아니, 굳이 그냥 클라라와 태양 하면 되지 또 그걸 또 클라라 앤 더 선이라고 아니 하기는. 뭐 영어도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안 익숙해서 네. 클라라와 태양. 네. 아니 태양도 좀 그 혀 굴리지 말고 발음하시죠. 클라라와 태양. 네, 네. 클라라와 태양. 사실 저는 내용 모르고요. 그냥 가주오 이시구로가 새 책을 냈다더라. 대체로 그렇죠. 맞아요. 노벨상 수상 이후에 처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관심이 갔는데 처음 나온 건가요? 맞아요. 아, 그러면은 말 좀 하면 안 될까? 네, 말씀하시죠. 네, 팀장님 네. 되셔가지고 관심이 갔는데 음. 이 책을 바로 픽한 이유는 표지가 너무 예뻐. 맞아요. 표지 너무 아름다워요. 그냥 표지만 보고 내가 이 표지 디자인한 사람의 공을 생각해서라도 내 한 권 사준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서 읽기 시작했는데 근사하더라고요. 이 표지는 한국어판 표지인가요? 아니면 원서 표지랑? 이게 이 커버를 벗기면 책 안에도 그 표지가 있어요. 네, 그게 아마 그렇더라고요. 원서 네. 표지일 거고, 네, 그러니까 원서 표지를 한국어판에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존재하는 작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이제 이런 되게 유명한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을 쓴 건가? 민음사에서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이 책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고, 그리고 안에 책 열면 안쪽에도 그림이 이렇게 있잖아요. 프린팅 돼 있잖아요. 이제 소위 면지라고 부르는 부분에 이게 다 하나의 이제 하나의 완결성 있는 작품으로 있고, 영국에서 이제 홍보할 때 보니까 이 책 딱 펴면 면지에 이렇게 해처럼 보이는 동그라미 네모 안에 그 동그라미들이 색색별로 있는데 이거를 크게 만들어서 벽에 붙인 이미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홍보도 아름답게 하더라고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다른 표지 버전도 좀 있기는 하네요. 지금 한국어판이랑 똑같은 모양도 있긴 한데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왜 이걸 원서 표지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냐면 전 정신없어서 찾아볼 생각을 못하고 이게 클라라와 태양을 내면서 그 민음사에서 그 나를 보내지 마 그리고 남아있는 나날을 리커버해가지고 다시 다 냈어요. 그런데 표지 느낌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 민음사에서 클라라와 태양 내는 김에 다 표지를 이렇게 같은 컨셉으로 리커버를 해가지고 다시 냈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박평 출판사에서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신작이 나오고 그거를 민음사에서 판권을 사서 출간하는 거를 계기로 해서 전작들까지 좀 더 팔아보려고.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이거 페이버에서 디자인한 거 맞고 그 한국에서만 이 한국에서 한 디자인이 아니에요. 네. 페이버는 디자인을 정말 잘하는 유명하죠. 페이버. 네. 유명한 외국의 무슨 외국 디자인 회사예요? 출판사. 사람 이름이 네네. 페이버가 그래서 출판사 지금, 이름. 한국에서 그 이제 다 가주오 이식으로 책들이 쭉 새로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다 이 맥락의 디자인이거든요. 그게 다 외국에서 그 원서 이미지가 다 있고 그거를 사 와서 한국에서도 만든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상당히 이제 컨셉이 때깔이 달라 보이는 게 역시 다르죠. 외제라서 그런 거예요.
아 지금 사대주의적 발언입니까? 아니 살짝 네, 그런 느낌 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되게 아름답게 반영이 돼 있고 좋죠. 아름다운 표지예요. 네. 하여튼 저는 가주오 이시구로가 아니더라도 음. 왠지 이 표지만 보고도 서점에서 눈길이 가서 음. 이건 뭐지? 뭔데 이렇게 예쁘지? 이러고 음. 들여다볼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표지 딱 보고서 이거 뭐지 했는데 심지어는 가주오 이시구로의 신작인데 제목도 클라라와 태양이야. 근데 이 표지 그 이미지랑 너무나 딱 맞아 떨어지는 이미지잖아요. 네. 이게 450쪽 돼서 잠깐 망설였는데 그래도 예쁘니까 읽어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 한 서너 페이지 읽을 때까지 굉장히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남들도 그랬죠. JYP가 좋아하지 않을 만한 장르죠. 뭐 장르고 뭐고를 떠나서 이게 지금 뭔 소리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지금 그게 이게 화자가... JYP가 익숙하지 않은 장르라서 그래요. 나는 바로 알아챘는데. 아 그래요? 네. 나 이게 지금 여기 장소가 도대체 어디야? 화자는 누군 거지? 잠깐만, 이거 뭐 앞으로 아니 좀 전에 아니 가만 있어봐. 이게 내가 생각한 게 아닌데 이러고 하여튼 앞에 한 3페이지를 읽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가만 있어봐. 앞에 뭐라 그랬지? 왜 이랬지? 이건 뭐지? 이러고 이제 당황하면서 읽었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클라라라고 하는 주인공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로봇?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을 띤 로봇.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는 수준이 아닌 네. 앞으로 미래 사회에 등장할 법한 그러니까 인지 기능과 감성과 뭐 이런 거를 갖춘 존재. 심지어는 사람과 거의 흡사하게 생긴 모양도 비슷하고. 네. 뭐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그런 인간과 거의 비슷한 혹은 또 심지어는 인간과 비슷한 감정이라던가 이런 것까지를 가지고 있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서 가주오 이시구로가 그 인물을 창조를 했겠죠. 그래서 나를 보내지 마를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순서를 따져보면 그 네버 렛미고 그러니까 나를 보내지 마가 2005년에 나왔고 그리고 파묻힌 거인으로 번역이 되는 작품이 2015년에 나왔고 우리가 같이 읽어본 건 그 나를 보내지 마였었죠. 그 다음에 2015년에 파묻힌 거인이 나왔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고 이제 클라라와 태양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이 한창일 때 나온 작품인 거죠. 그 노벨상 같은 뭐 큰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공감할 수가 없긴 한데 작가가 이렇게 노벨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작품을 쓸 때는 아무래도 부담스럽겠죠?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노벨 문학상은 되게 노후에 받는 경우들도 많고 어떤 작가는 정말 뭐 마지막 작품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이렇게 젊을 때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발표하는 작품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젊다고 하니까 지금 나이 찾아보시는 거죠. 그렇게 많이 젊진 않은데. 왜냐면 지금이 한 65 정도 되었을 네네. 거예요. 네, 그렇죠. 60대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66 뭐 이 정도일 텐데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게 그 저는 이 클라라와 태양 딱 보자마자 그 처음 딱 그 몇 장 읽자마자 이거 그 네버 렛미고 나를 보내지 마 변주인데 라는 딱 생각 들었고 우리 같이 읽고서 이야기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작품이 생각이 났는데 54년생이군요. 네. 그런데 이 2015년인가 가디언이랑 인터뷰를 했을 때 가주오 이시구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한테 나쁜 버릇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버릇이 있냐면 자꾸 반복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작품을 다시 쓰는 나쁜 버릇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뭔 소리야? 라고 했는 게 왜 뭔 소리냐고 했냐면 2005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그 나를 보내지 마라고 하는 가까운 미래에 복제 인간을 주인공으로 한 SF 같은 소설을 썼었고 그리고 2015년에 그 인터뷰를 하기 직전에 낸 소설은 그 파묻힌 거인이라고 하는 약간 중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썼었는데 아니 무슨 약간 비슷한 소재를 이렇게 반복하는 나쁜 버릇이 있다라는 거야. 너무 달라 보였었는데. 너무 달라 보여지니까 그런데
이 클라라와 태양을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음. 알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그 책 표지에 보면은 나를 보내지 마와 남아있는 나날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이제 작품이다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이 얘기도 가즈오이시구로의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이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뭐 이거 일종의 이건 홍보이기도 하다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나를 보내지 마에서 나왔던 그 인공지능이 나오고 남아있는 나날 같은 경우에 집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아, 네, 집사였고 그 집의 주인을 위해서 자기 평생을 이렇게 복무했었죠. 정확하게 말하면 나를 네. 보내지 마에서는 음, 복제인간. 복제인간, 그렇죠. 음. 복제인간과 집사라는 것이 이 작품 안에서 이 휴머노이드랑 좀 다 겹치는 부분들이 교묘하게 있어서 겹치네요. 네네. 그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 그러니까 음. 자기 안에서는 이 가즈오 이시구라는 작가는 자기 안에서는 어떤 세계관이 딱 있나 봐요. 그래서 A랑 얘랑 연결시키고 A랑 얘랑 합쳐가지고 비슷한 주제를 이런 식으로 변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을 구상하고 쓰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클라라와 태양이고 클라라와 태양만 보고서는 저는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가즈오 이시구로는 노벨상 따위야 뭐 이런 느낌인가 보다. 별로 강박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야 뭐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작품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계속 하면 되지. 노벨상 따위가 별거야? 그러니까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진짜 얼마나 잘 쓰나 보자. 진짜 약간 눈을 딱 보고 다들 그러니까 소설을 되게 잘 쓰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문창가 소설의 어떤 전범 막 이런 느낌으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식, 그다음에 문학적 형식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그걸 계속 변주하면서 소설의 주제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자기 세계관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을 줘서 쓸까라는 생각을 하고 읽었고 저도 그런데 오히려 힘을 완전히 빼고 쓴 것 같아서 이 작가 정말 대가구나라는 생각이 오히려 그래서 나도 YG의 생각에 반대인 게 뭐 강박이 안 느껴지고 노벨상이 대수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는 노벨상 뭐 받을지도 모르고 어차피 책 쓴다고 뭐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뭐 인기 작가도 아니고 하니까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썼는데 이번에는 가만히 있으면 내가 노벨상 수상자잖아. 다음 책 내면은 막 전 세계에서 막 여기저기 기사도 더 날 거고 아무래도 더 팔릴 거니까 이럴 때 좀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좀 더 대중적인 걸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쓰지 않았나. 오히려요? 이런 저는 나는 나를 보내지 마보다 훨씬 대중적이다. 이게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래요? 이게 약간 다르네요. 저는 사실 이게 대중적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대중적이지 않아요. 이거 읽으면 사람들이 지루해. 라고 할 가능성도 되게 높고 근데 나를 보내지 마가 더 지루하지. 그래요? 전 나를 보내지만은 좀 짧긴 하지 그건 그래도. 짧고 그다음에 또 그 복제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암울한 설정이나 이런 걸 빼보면 약간 하이틴 로맨스 같은 느낌도 조금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클라라와 태양은 오히려 좀 되게 집중해서 읽어야 되고 내가 지금 왜 그렇게 느꼈는지 지금 YG의 설명을 듣다가 깨달았어. 거기는 하이틴 로맨스 같은 측면이 있긴 한데 그 로맨스의 주인공들이 다 진짜 사람이 아니잖아. 복제인간들이죠. 근데 여기는 진짜 사람이 나오잖아. 차별하는 건가요? 지금 사람 인간과 비인간을? 인간과 비인간 좀 차별하면 안 돼? 차이가 나죠. 인간끼리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 클라라 말고 사람 주인공 이름 뭐죠? 그새 또 까먹었어. 조시. 제가 요즘에 우리 10살 동거인이랑 대화하면서 맨날 배운 거예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파 뭐 차별하는 거야 지금. 그거 혐오하는 거야? 혐오하는 거야? 극혐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막 물어. 저는 조씨라는 사람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자꾸 감정이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읽혀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더 지루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루하다기보다는 좀 더 어렵다라는 느낌? 그게 같을 수 있는데 제가 왜 어떤 맥락에서 그런 얘기했냐면 이게 되게 묘한 그 시점이에요. 묘해. 아주 묘해요. 왜냐하면 그 인공지능이 지금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데 아주 지능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초지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그리고 제가 두 사람한테 질문도 던질게요. 이게 이 표지에 여기가 왜 네모인지 아세요? 여기 노란 건 태양일 테고 당연히 왜 이게 네모일까요?
그 뭐 클라라가 어떤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본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 근데 그것도 맞는데 사실은 좀 더 비유가 아니라 직유죠. 직접적인. 뭐예요 그게? 그 클라라가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이렇게 네모 픽셀로 보거든요. 사람이 보는 로봇이니까. 거랑은 다르거든요. 큰 창의 의미라기보다는 네, 네모난 그러니까 클라라 픽셀. 네, 픽셀. 그러니까 그 책에도 직접적으로도 묘사가 되고 간접적으로도 묘사가 되는데 클라라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이 클라라 이 휴머노이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인간이 바라보는 방식이랑 약간 다른 거죠. 그 아, 민음사에서 맞아요. 표지가리한 가지오 이식으로 책들은 다 네모가 있는데 다 한 시리즈. 그렇죠. 다 근데- 세상을 픽셀로 근데 보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주 높은 차원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만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나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질문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물어보거나 하면 꼬치꼬치 물어보지 마. 그리고 지금 사생활을 너는 지켜야 되니까 가 있어. 저쪽으로 가 있어. 뭐 계속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화자는 그러니까 클라라는 뭔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클라라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읽으면 지루하거나 혹은 어렵거나 그러니까 계속 얘기들이 이렇게 넘어가요. 아니 나는 그래서 좀 놀란 게 그 중간에 JYP가 무슨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 하냐고 던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난 했었거든요. 이런 건 읽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예 첫 페이지부터 이런 세계관이다라는 거를 전제하고 가는 거니까 마치 이게 현실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초자연이 300페이지에 등장하면서 짠 영혼이 바뀌었지롱 이런 거는 정말 사기라고 생각하는 거지. 비하인드와 아이즈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클라라와 태양은 또 어려운 게 뭐냐면 방금 박평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클라라를 포함한 등장인물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아요. 그냥 그 클라라가 접하는 사람들 사이의 단편적인 대화를 통해서 독자들이 유추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현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 맞아요. 사용하지 용어들이 거기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인지를 독자가 유추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시시콜콜하게 설명하면서 작품을 쓰기에는 노벨상 수상자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거지.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노벨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의 대가로서의 면모가 보이는 게 안 쓰는 용기. 그러니까 이거를 다 쓰고 싶잖아요.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 써서 알게 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 계속 안 써. 우리나라 작가들의 큰 문제거든요. 네네.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게 안 쓰기 위해서는 정말 고도로 그 이야기를 조직할 수 있는 진짜 그 실력이 있을 때 이렇게 안 쓰면서도 맞아요.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기 근데 때문에 안 쓰면서도 또 안 쓰기 때문에 독자는 몰입을 해야죠. 당연히. 맞아요. 퍼즐 푸는 재미가 맞아요. 몰입을 하면서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알아야 되는 이 거죠. 클라라라는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이 친구가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까지 능력이 있고 무슨 전원은 어떻게 공급되고 움직이는 건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 이게 다 궁금하잖아. 맞아요. 읽다 보면. 근데 그거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건 단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계속 읽다 보면 요 정도 가능한 거야? 요렇게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이제 점차 알아나가는 과정이 퀴즈 푸는 것처럼 재밌었습니다. 그럼 막 이렇게 또 설정을 또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그건 책 읽는 기쁨을 좀 빼앗는 건가요? 또 최소한의 설정은 지금 클라라 로봇이다 이 얘기밖에 안 한 것 같아서. 그럼 뭐 방송을 하지 말아야지. 일단 우리는 계속 이제 클라라를 로봇이라고도 했고 인공지능이라고도 했고 뭐 휴머노이드라고도 했는데 책에서는 AF라고 불러요. Artificial Friend. 네. 이 AF라는 말도 만든 말이죠. 만든 말이죠. 네. 그러니까 AF라고 불리는 안드로이드 혹은 휴머노이드 클라라가 이제 주인공이고 그리고 이 클라라가 백화점은 아니고 독립매장. 그러니까 독립매장. 그 독립매장을 뭐라고 하죠? 애플 스토어 같은 거. 팝업 스토어 뭐 이런 팝업은 아니지. 팝업은 아니죠. 상설이니까. 플래그십? 플래그십 뭐 맞다. 스토어. 플래그십 네. 스토어. 플래그십 스토어에
그 윈도우에 이제 진열이 돼 있는 거죠. 그랬더니 계속 왔다 갔다 우연히 왔다 갔다 하던 어떤 좀 몸이 약해 보이는 그 조씨라고 하는 인간 소녀가 너는 내 친구야. 다른 애한테 가지 마. 이러면서 이제 몇 번 눈맞춤을 하고 심지어는 대화도 나누죠. 그 다음에 진짜 몇 차례 그 조씨가 아닌 다른 소년 혹은 소녀에게 팔릴 뻔한 위기를 이제 모면하고 결국에는 이제 조씨가 엄마 손을 끌고 와가지고 내가 진짜 원하는 내 친구는 클라라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클라라가 조씨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아티피셜 프렌드라고 하는 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여튼 친구가 필요한 뭐 아이든 어른이든 그렇게 가게에 가서 얘 마음에 들어 이러고 이제 사는 물건인 거잖아요. 하지만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모두가 살 수 있는 건 왜냐하면 아니겠죠. 엄청 비싸고 그래서 이 클라라가 그 존재하는 세상에서는 옷차림만으로도 약간의 이 사람이 돈이 있는지 아니면은 고급 직종인지 아니면 하급 직종인지를 좀 분류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신분제 사회는 아니지만은 뭐 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솔직히 지금은 우리 외모 옷차림만 보고서 저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히 알기는 어렵잖아요. 알기는 어렵죠. 그렇게 옷차림만 보고 하다가 사기당하기 십상이죠. 지금 YG도 그냥 언뜻 외모만 옷차림만 봐서는 뭐 그냥 되게 막 가난해 보이는데 거지죠, 거지. 알고 보면 되게 알부자고 막 그렇잖아요. 무슨 알부자예요? 실제로도 거지예요. 실제로도 거지기 때문에 제 여동생이 제발 거지같이 입고 다니지 마라. 네, 아무튼 근데 이 책 속의 등장인물들은 이제 클라라도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딱 옷차림만 보고서 아, 저 사람은 뭐 상층의 뭐 약간 직종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 씨가 엄마를 데려왔을 때도 아, 상층의 직종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죠. 그래 그런 사람들만 돈을 지불하고 그쵸. 그런 클라라 같은 고가의 인공지능 로봇을 집에 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AF라고 해도 다 클라라 같은 뭐 어떤 성향이나, 그러니까 클라라는 훨씬 더 다른 AF보다 좀 센서티브하고 사람의 감정에도 훨씬 더 예민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더 친해지고자 하고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상점 앞에 있으면은 이제 길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계속 보잖아요. 택시도 지나가고. 일종의 계량형?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택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때 그 행동이 사람들의 어떤 감정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걸 혼자 계속 이제 학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조 씨와 짧은 어떤 만남이지만 뭔가가 통했다고 생각을 하고 조 씨 집에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일부러 이렇게 힘 없는 척하고 그래서 안가 선택을 안 받기 위해서 하다 매니저한테 혼나잖아요. 너 다시 그러면 진짜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저 구석으로 한번 갔다가 이제 조 씨가 다시 와서 찾아서 이제 만나게 되고 그 집으로 가면서부터 이제 일들이. 자, 근데 여기는 굉장히 동화 같은 설정인데 그 이면에는 좀 아까 그 뭔가 이렇게 신분제 사회를 묘사하는 듯한 부분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읽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인간의 고급 노동의 대다수는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대체된 사람들 고급 노동? 고급 노동.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 여러 직업들은 대부분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의해서 대체가 되었고, 그러니까 대체된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그러니까 그 조 씨의 엄마 같은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약간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것으로 책에 나오잖아요. 하나는 약간 자족적 공동체를 꾸려가지고 약간 주변으로 밀려나서 살아가거나 이게 이제 조 씨의 아버지. 그렇죠? 아, 조 씨의 아버지인가요? 릭의 아버지인가요? 나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렇고 조 씨의 아버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약간 가사노동 같은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그런 세상으로. 그래서 가사노동 같은 하층의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클라라 같은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고 적대적이고 이 조 씨네 집에도 그런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이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는데 그 도우미 아주머니는 클라라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죠. 너희 같은 것들 때문에 우리
삶이 이렇게 망가졌어. 근데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적나라하게 막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막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문득문득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로 맞아. 유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냥 거죠. 클라라가 느끼기에 저 사람은 나에게 좀 친절하지 않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지나가는 거죠. 친절한 설명은 책 전체에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방송을 듣고 나면은 책 읽기는 훨씬 더 편해지실 거예요. 뭐 좋게 말하면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책 읽는 재미가 더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클라라가 이게 AF도 이제 버전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최신형, 최신 버전, 제일 비싼 또 이 시리즈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라라의 그 버전이 어떤 그 소년들이나 혹은 보호자들에게는 약간 불편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형이 또 있는데 얘는 이제 2019년이나 20년형 정도 되는 네.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2021년형은 이제 훨씬 더 사근사근하고 훨씬 더 그러니까 고객 프렌들리한 뭐 그런 버전인데 클라라는 뭔가 좀 새침하고 약간 좀 그런 버전인 거죠. 근데 같은 버전이라도 일단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보고 듣고 대화하는 거를 가지고 약간씩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AF인데도 뭔가 캐릭터라는 게 존재하는 이런 설정인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클라라가 조씨의 집으로 딱 갔는데 조씨네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조씨네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작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약간 그 인공지능에 의해서 인간의 직업이 대체되는 이런 와중에 약간 몰락한 집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조씨랑 친하게 지냈던 릭이라고 하는 남자친구 남주죠. 남주. 걔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조씨랑 클라라랑 릭이 삼각관계가 되려나? 이게 한국의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본 저로서는 정말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가 없는 상상이요. 네, 없는 상상을 했죠. 그런데 뭐 이게 설마 우리 노벨상 수상자께서 그런 식으로 스토리를 끌고 갈까 했더니 왜 모르지 노벨상 수상자가 한국의 아침 드라마를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는 나도 저런 설정으로 한번 써볼까 이러고 그건 아니었어. 근데 그래도 재밌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는 않더라고. 그건 아닙니다. 네. 근데 릭이랑 조씨는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자꾸 이렇게 방송을 이제 여기까지 그만 이러고 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맨날 욕 먹어요. JYP 때문에 방송이 너무 짧다. 왜 끊냐? 30분이 뭐냐? 뭐 1시간씩 해라 이러는데 힘들어요. 그렇게 1시간씩 두 편 하면은. 네, 다음 시간에 맛만 보여드렸네요. 오늘은. 네, 조씨랑 릭은 왜 무엇이 다른지를 그건 얘기해도 되겠죠? 네, 그건 뭐 얘기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